중점적으로 좀 진료를 하시나요? 지금 저의 중점은 이제 연골 재생이고요. 그리고 내시경으로 하는 척추 디스크 수술, 뭐 협착 수술이라고 하죠. 요즘은 내시경으로 하니까요. 네. 그리고 회전근개 수술. 공통점은 내시경으로 다 한다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원래 꿈이 의사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은 의사였고요. 특히 이제 국민학교 때 네. 종합병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하고 그걸 네. 보면서 자랐는데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아, 그런가 보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의사가 됐고, 뭐 가족사도 좀 있고요. 네.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때 이제 확실한 꿈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광석 선생님은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대부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 저희 환자분들도 70대, 80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요즘 60대, 옛날보다 한 10살 이상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통증의 기간은 길어진 거고, 네. 그거를 누군가는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과는 사실 저는 정형외과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는 수술실에서 모습.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 시그니처 장면이 있죠. 빰빰 빠바밤 발로 이러고. 탁 해가지고 치게 해가지고 뭐 솔로 막 이렇게 막 네, 그러긴 한데 조금은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솔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칠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니까 세균 감염 위험성이 더 커서 요즘에는 부드러운 솔로 바뀌었고요. 이제 손톱만 일부만 솔로 제거를 합니다. 하고 수술방 들어갈 때는 손은 요 가슴 앞에 여기만 클린 존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요걸 벗어나면 옆에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올라가면 머리 있죠? 그래서 요 앞에서 이 네. 손을 다른 거와 접촉시키면 안 되니까 네네. 항상 이 가슴 안쪽으로 네, 보호하고 이제 가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약간 과장된 거네요. 멋지잖아요. 드라마적 허용이죠. 네. 수술실에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트시던데 실제로도 그러신가요? 네. 이게 누틴이 있습니다. 네. 의사마다 누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을 좋아해서 봄, 여름, 가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섬세한 수술할 때, 뭐 신경을 봉합한다든지 혈관 봉합할 때 이럴 때는 특히나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음악을. 네.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네. 보통은 이제 어제 저녁 수술 전날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보통 하니까요. 시작과 네. 끝을 결정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수술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수술할 때 너무 힘들다.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나요, 두 분? 맞아요. 먼저 김 선생님부터. 진료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저는 보통 환자 한 분당 10분, 뭐 길면 20분까지 보는데 보통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이 대부분 일을 현직에 계신 분들이 네. 오세요. 50대, 60대 생계형이 네. 많죠. 그러면 이분은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내일 당장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해줘야죠. 근데 의학적인 결정과 이 환자의 현재 사정. 사정에 따른 그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정되기까지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면 재활이 길어지고 이 네. 환자는 현직에 갈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거고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환자는 또 아플 거고 이제 이런 결정 그 과정에 또 그러면 그거를 봉합을 할 건가 제거를 할 건가 이제 이런 약간 그 의학적인 거 이외에도 그런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단순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고 이분이 세균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1차적인 수술을 하러 들어간 건데 알고 봤더니 곰팡이 감염인 곰팡? 거예요. 곰팡이요? 처음 들었어요. 곰팡이도 이렇게. 네. 아니 사람 몸에 곰팡이가 이 안에 자랄 수 있다고요? 네. 어머. 이제 가장 흔하게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오죠. 근데 심지어 그분은 당뇨가 없는데도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아무도 예상을 실마리를 못하죠.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 아니 곰팡이가 몸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그쵸? 혹시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혹시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혹시 좀 특별한 증상이? 이게 일반 세균 감염하고 달라서 사실은 진단이 안 된 건데요. 세균 감염은 누가 봐도 아프고 누가 봐도 세균 감염인 게 보입니다. 네네. 피부가 일단 빨개지고 열도 못 나고? 걷죠. 예, 열도 나죠. 곰팡이는 열이 안 납니다. 그냥 어떻게 아픕니다. 알아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은 일반 치료하고 다르게 곰팡이 이제 항진균제라 그러죠. 네. 손에 바르는 거 말고 네네. 먹는 걸로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하셔야
그 다음에 균이 이제 박멸됐다고 보고 심지어 그것도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곰팡이균 감염되셨던 분은 네. 잘 이제는 치료가 다 되신 건가요? 네, 다행스럽게도 퇴원을 다행. 하셔서 걸어가셨고요. 이번 주에 이제 외래에서 또 복귀로. 실제적으로 이제 어머니 이제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식들한테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혼자 참고 지내면 나중에 더 많은 수술과 더 많은 시간이 맞아요. 들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근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독 마음에 들고 또 마음이 가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혹시 그런 특별하게 생각에 남는 환자들이 있는지. 20대 중반부터 아팠던 이제 여성분이 있어요. 어머. 한 10년? 한 30대 중반에 이제 저한테 오신 거죠. 네. 이분이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20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20대 초반부터 아팠다. 30대 지금까지도 아프다. 근데 남들도 다 아픈 거 아니냐?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원래 아픈 네, 걸로 그래서 알고 계시고.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뭐 어깨야 이러니까 그냥 사람은 원래 아픈가 보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만 봐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해봤더니 이분이 이제 스토리상 이제 20대 때 좀 일찍 온 거죠, 디스크는. 근데 네.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디스크가 나올 만할 때 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또 좋아질 만할 때 또 아기를 가지고. 어우구.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일을 했죠. 이제 현직으로 복귀를 하니까 네. 또 이제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이제 고개 숙이면서 이제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나을 만하면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쭉 들어본 결과 당신은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해서 아프고 이 시점에 이렇게 해서 아팠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고 그 나머지 통증은 내가 줄여드릴게요 하고 간단히 시술로 그냥 끝내고 가셨어요. 울면서. 네. 이걸 왜 이제 알려줬어요? 처음 만났는데요. 고생을 죄송합니다.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10년 동안을 아예 그냥 당연한 듯 네. 살았던 거잖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우시더라고요. 그분은 2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10년간. 아이고.